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생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현명하게 설계해 나가는 방법 찾아가 보시죠. 인생설계 원픽 생방송은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현명하게 설계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희 전문가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에게 맞는 퍼스널 컬러, 나에게 맞는 퍼스널 트레이닝처럼 고객에게 맞는 퍼스널 맞춤 보험을 선물해드리는 이주희 전문가입니다. 네, 좋습니다. 퍼스널 보험이라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 이야기해 주실지 저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영훈 전문가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들의 재산과 행복을 지켜드리는 보험 전문가 박영훈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준비해 주신 내용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호 전문가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장을 잡고 나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저축 계획이죠. 하지만 그 저축을 유지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일을 못할 상황에서도 내 재산상의 피해를 막아주는 것, 바로 보험입니다. 여러분들의 보험을 지켜주는 13년차 보험 전문가 김동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셔야겠죠?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이주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종신보험인데요.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자료 하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도 자료인데요. 2014년도부터 2022년까지 약 9년간 종신보험의 계약 건수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종신보험이 저축성 보험이라고 잘못 알고 가입하시는 고객님들, 혹은 저축성 보험이라고 판매하시는 설계사분들로 인해서 종신보험을 해지하시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아나운서님, 자료 오른쪽에 보시면 생보사 상품별 민원수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은 상품이 어떤 건가요? 네, 그래프 맨 위에 있는 종신보험이 무려 2,200건이 넘는 민원 건수가 있네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종신보험의 계약 건수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종신보험에 관련된 민원수는 많이 늘어났죠. 종신보험에 대한 민원과 해지율은 현재까지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종신보험이 나쁜 보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에는 이유가 있듯이 종신보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목적이나 활용법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입을 한다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보험이 아니라 손해가 되는 보험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종신보험의 납입기간에 따른 고객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종신보험의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님, 혹시 네. 종신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종신보험이니까 죽으면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마칠종 몸신, 말 그대로 죽으면 사망보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이죠.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사망보험금이고 가입 시점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일반 보험과는 다르게 비교적 보험료가 많이 높은 편입니다.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이 보장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대부분 미혼이신 분들보다는 가정을 꾸리신 가장분들이 많이들 선택해주고 계세요. 과거에서부터 종신보험은 엄청난 판매량을 달성해 왔습니다. 네, 자료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자료인데요. 심지어 마지막 2005년 판매량은 한 달이 빠진 11개월치인데도 판매량이 꽤 높죠. 이렇게 판매량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많이들 준비해 오셨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돼서 없을 때 남겨질 내 가족들이 최대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해 주셨고,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이 성장해 갈 동안에 사용될 교육자금 혹은 생활비 등을 목적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이후에는 종신보험이 점점 변화되기도 했는데요. 주담보가 사망보험금이기 때문에 무조건 죽어야만 나오는 보험이라는 인식에서 시간이 지나며 다양한 기능이 있는 상품으로 판매되며 조금씩 이미지가 변화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대한 질병에 진단을 받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해주는 CI 종신보험, 또는 해지환급금의 일부를 중간에 찾아서 쓰거나 다시 채워 넣어서 쓸 수 있는 유니버셜 종신보험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종신보험 하면 이 무조건 사망을 했을 때에만 보험료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CI 종신보험, 유니버셜 종신보험처럼 다양한 종류의 종신보험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2025년도에 판매되고 있는 종신보험들 또한 과거에 비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종신보험을 연금으로도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종신보험을 연금처럼 활용한다. 들어보기는 했는데요. 사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원래부터 모든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전환해서 활용이 가능한데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은 사망보험금이 아닌 연금으로 전환하시는 시점에서의 해지환급금에 대해서 수령이 가능하시고요. 연금으로 전환하는 즉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간혹 이 정보를 모르시고 연금과 사망보험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신보험은 연금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연금보험에 비해 수령액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연금 전환 관련해서 추가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최근에는 이미 완납이 된 사망보험금의 90%를 연금처럼 미리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법 운영이 시행 중이고요. 자료에서 보시는 조건들을 충족하신다면 전환이 가능하십니다. 또 다른 기능으로는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감액 완납은 보험료를 50% 이상 납입을 하셨을 때 앞으로 계속 내야 될 보험료에 부담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활용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납입한 만큼만 보장을 받고 앞으로 보험료를 더 납입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인데 50%까지 납입을 하고 감액 완납을 이용을 하신다면 사망보험금을 5천만 원으로 줄이시고 앞으로 보험료를 더 납입하지 않아도 되십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혹시 이 감액 완납 제도를 활용해야 할 때 좀 특별한 조건은 없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50% 이상 납입이 완료된 상태여야 하고요. 모든 상품에 해당되는 제도가 아니니까 제도 이용하시기 전에 꼭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신청 전에 꼭 미리 확인을 해봐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종신보험의 또 다른 내용도 있을까요? 네. 이와 같이 종신보험은 정말 오랜 세월을 거쳐 발전해 왔는데요. 요즘은 예전처럼 15년, 20년처럼 긴 기간 동안 납입하는 종신보험이 아니라 5년 납, 7년 납처럼 납입 기간이 짧은 단기 납 종신보험도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만 종신보험의 특성상 사망을 보장하기 때문에 가지고만 있다면 100% 수령하실 수 있는 상품이기에 보험료가 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죽으면 남겨질 가족들이 걱정돼서 사망보험금을 준비를 하고 싶다면, 근데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고민이 되신다면 종신보험 대신에 정기보험을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기보험. 이름은 좀 들어본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정기보험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료를 보시면 일단 두 보험 모두 사망이 보장되는 보험이죠. 하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평생 동안 사망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죠. 반면에 정기보험은 내가 원하는 특정 기간 동안까지만 사망보험금을 보장받기 때문에 보험료를 종신보험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가장분들이 부담 적게 준비하고 계시고 보통은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 전 혹은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로 기간을 설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군요. 이 장기간 납입하는 대표적인 보험인 종신보험. 이 종신보험을 무조건 사망보험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하게 또 쓸 수 있었네요.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단기간 납입하는 종신보험, 이거는 또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단기납 종신보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각각 납입기간이 5년인 보험과 또 7년인 보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단기납 종신보험도요. 장기납 상품과 동일하게 사망보험금을 보장해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보험을 비교를 해봤을 때 단기납 종신의 장점을 꼽자면 납입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이 좀 적겠죠. 하지만 납입기간이 적은 만큼 장기납 종신보험에 비해 사망보험금이 현저히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단기납 종신보험은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이에 대한 활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단기납 종신보험의 해지환급률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납입기간이 5년과 7년으로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각 납입을 완료하시고 10년 차가 되셨을 때 해지를 하시게 되면은 약 120% 이상의 해지환급률이 보장이 됩니다. 말 그대로 내가 총 납입을 한 금액이 1,0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해지를 하셨을 때 1,200만 원 이상을 확정적으로 환급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보험을 유지한 지 10년 이상이 되면 비과세 혜택도 주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 자금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금 활용을 목적으로 5년, 7년 동안 단기간 납입을 하시고 10년 차에 해지 환급금을 목돈으로 수령을 하고 계세요. 이 환급금으로 결혼 자금이라든지 혹은 자녀들의 학비라든지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재테크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가장 파워풀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정말 그러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테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기납 종신보험이 아니라 15년 또는 20년까지 납입하게 되는 장기적인 보험, 종신보험. 자, 이 종신보험은 환급률이 좀 높지 않은 편인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납 종신보험도 환급률이 120%까지 올라가는 시점이 있어요. 다만 15년, 20년 정도를 납입을 하고 최소 5년에서 7년 정도를 거치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가입 시점부터 최소 20년이 넘어야 하다 보니까 화폐 가치 등을 생각을 해보셨을 때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활용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시겠죠? 네, 그러네요. 확실히 좀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화폐 가치는 지금과 달라질 테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테크의 목적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단기납 종신보험을 활용하시는 게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종신보험의 납입 기간에 따라서요. 활용도도 다 다르고요. 장단점이 다 다른 것 같은데요. 연금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고 또 환급으로도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내용들을 아마 오늘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종신보험이 안 좋다는 내용을 접하시고요. 가지고 있던 상품도 해지를 하시거나 가입할 보험에서 아예 배제를 해버리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네요. 저도 종신보험 하면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전문가님 덕분에 새로운 정보들 많이 알아가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혹시나 아직까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종신보험이 최근에 들어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목적에 따라 활용을 하신다면 도움이 안 되는 보험은 없습니다. 꼭 어떠한 진단이나 치료 혹은 수술을 받아야만 지급되는 다른 건강보험들과는 다르게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보니 본인에게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준비하셔서 미래에 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부정적으로만 느껴졌던 종신보험, 이제는 여러분께서도 조금 생각이 달라지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주제 만나봤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종신보험이라는 보험에 대해서 좀 새롭게 생각하실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만나볼 예정인데요. 두 번째 주제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암 주요 치료비 보험입니다. 박영훈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또 어떤 내용으로 주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암 주요 치료비입니다. 암보험의 주요 담보는 암 진단비,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 암 수술비, 표적 항암 치료비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최근에는 암 주요 치료비라는 담보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안호수님, 혹시 암 주요 치료비라는 담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암보험 하면 그냥 암보험 이렇게만 들어봤지 암 주요 치료비라는 보험은 조금 생소하기는 합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카페에 빗대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으로 기프티콘 선물을 많이 주고받으시죠. 선물을 받으실 때 아메리카노와 티라미슈를 먹을 수 있는 쿠폰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거나 고를 수 있는 10,000원짜리 쿠폰이 있다면 어떤 것이 더 좋으시겠습니까? 제가 케이크 굉장히 좋아하기는 하지만 같은 가격이라면 제가 원하는 걸 골라 먹을 수 있는 쿠폰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암 주요 치료비라는 담보는 암에 관한 치료 행위, 즉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 암 수술 등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나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를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담보입니다. 표적 항암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표적 항암 담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표적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표적이 되는 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암 환자의 20에서 2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환자의 상태와 암의 종류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이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할지, 약물 치료를 할지, 표적 항암을 할지, 양성자 치료를 할지, 중입자 치료를 할지 이 많은 치료법 중에 맞는 치료법을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에 대한 담보를 전부 준비하시기보다는 암 주요 치료비라는 담보 하나만을 제대로 준비하시는 게 더욱 활용도가 높습니다. 어떠신가요? 암 주요 치료비라는 담보가 얼마나 중요한 담보인지 짐작이 가실까요? 네, 처음엔 좀 생소했는데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어떤 내용인지 더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암 주요 치료비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네. 네, 조금 더 원초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라도 내가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이것들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모범 답안인데요.
혹시라도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게 보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는 이 보험의 질병이나 사고가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오는 미래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인구 3명 중 1명꼴로 진단이 되고 있는 게 암이라는 질병입니다. 높은 확률이죠. 그렇기에 준비는 잘 해놔야 하지만 표적 항암, 카티 면역, 다빈치 로봇 수술 등 모든 치료에 대한 담보를 다 넣는다면 보험료는 그만큼 비싸지게 됩니다. 보험은 재테크가 아니죠. 가입하는 순간 매달 고정 지출이 되는 소비입니다. 내가 어느 것 하나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는 1원 한 장 돌려주지 않습니다. 보험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정도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암에 걸린다고 진단비로 꼭 2억, 3억이 필요한가요? 암 치료를 하고 치료하는 동안에 소득 생활이 끊기더라도 먹고 자고 각종 세금 등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생활비 정도를 준비하는 것이 가성비 있는 보험 가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3, 4천만 원 정도 되는 적은 금액을 준비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가성비 있게 필요한 것들로만 제대로 준비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암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암 환자 상대 생존율 또한 대폭 증가해서 2001년도 46.5%에 불과하던 것이 2020년에 70.7%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생존율이 높아진 이유는 건강검진 등 각종 검사로 인해서 조기 발견이 많아진 것도 있지만 표적항암, 양성자 치료, 중입자 치료 등 각종 치료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은 암이 거의 정복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재벌가에서 암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암 2기까지는 알약을 10달만 복용하면 암이 완치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알약은 비급여로 분류되어 10달 복용하는 비용이 8천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이 암을 먹는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도 놀라운데 그 약의 비용이 8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정말 부담이 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더욱더 보험의 준비를 잘 해놓는다면 일상생활과 치료를 잘 병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또한 꿈의 치료라고 불리는 중입자 치료는 치료 횟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중입자 치료는 1회 치료에 20초 정도밖에 시간이 들지 않는데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여 부작용은 적고 암 완치율이 굉장히 높아서 꿈의 치료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렇듯 암도 대비만 잘하면 치료,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무서운 질병의 대표적인 게 암이었는데 이제는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암도 불치병이 아닌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비용입니다. 보통의 경우 치료비만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는 생활비 및 간병비까지 그 비용이 엄청나서 삼중고라고 합니다. 우선 치료비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항암 방사선 치료비, 약물 치료비, 양성자 치료비, 표적 항암 치료비, 중입자 치료비 등 정말 많은 치료법들이 있는데 치료 효과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비용이 점점 비싸집니다. 그리고 생활비와 간병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암 치료 중에는 물론이고 암 치료 후에도 상당 기간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암에 걸리고 치료하기 이전의 경제적 상황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기존의 생활비를 크게 줄일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병세가 심할 경우 간병비도 필요하며 각종 건강식품과 영양제 등 추가 비용도 많기에 암을 대비하여 보험을 준비할 때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생존율이 높은 치료법은 거의 비급여 치료로 들어가서 매우 비싼 병원비를 감당하게 되므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는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단비로만 대비한다면 보험료가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닌데요. 왜냐하면 사망 담보를 제외하고는 암 진단비가 가장 비싼 담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보험료는 저렴한데 보장 범위가 넓고 보장 금액이 큰 암 주요 치료비 담보가 나와서 여러모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운서님, 혹시 나라에서 이런 큰 병에 걸렸을 때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아, 네. 저 이 제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바로 나라에서 일부의 금액을 좀 보장해주는 산정특례 제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간혹 고객님들을 만나다 보면 산정특례 제도와 본인 부담 상한 제도 등 암 환자 지원 제도가 많은데 암 주요 치료비가 필요하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암 산정특례 제도는 암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환자에게 5년간 급여 항목의 95%를 지원하며 본인은 5%만 부담하면 되는 제도이고, 본인 부담 상한 제도는 환자가 부담한 본인 부담 진료비 총액이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시 해당 금액을 환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산정특례 제도와 본인 부담 상한 제도 모두 비급여 항목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생존율이 높은 많은 고가의 암 치료는 비급여 항목인데, 게다가 입원이 아니라 통원 치료가 대부분이라 개인 실손 의료 보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비급여 항목의 절대 금액은 환자의 몫입니다. 특히 예후가 좋은 치료일수록 비싼 의료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좋은 치료법이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하거나 생계를 위해 치료를 포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라도 내가 쓸 수 없다면 아무 소용없겠죠. 화면은 보건복지부에서 통계한 암 진단 후 실직한 환자의 비율입니다. 10명 중에 8명은 직장을 잃는다고 하고 고액의 치료비를 마련할 수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준비를 제대로 해두지 않아서 이러한 치료를 누리지 못하고 토하고 머리가 빠지는 저렴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이 실손 의료비 보험을 좀 믿고 있었는데 이 비급여 항목은 또 보장이 어렵다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 암 치료에서 가장 좀 높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들이 바로 이 비급여 항목들이잖아요. 결국에는 암 치료에서는 이 비용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의료기술은 꾸준히 발전하여 생존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치료들을 시도조차 못 해본다면 너무 억울한 일이겠죠. 그렇다면 아나운서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일단 암보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암 진단금을 좀 넉넉히 준비하면 될까요? 네, 진단비를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만 진단비로만 준비하시기에는 매월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진단 시 한 번 지급되고 없어지는 담보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치료가 길어지게 되거나 재발이나 전이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거 역시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주요 치료비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암 주요 치료비는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 상급 종합병원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 그리고 비급여 치료만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정액으로 보장되는데 이 담보들을 적절히 섞어서 준비하게 되면 진단비보다 적은 보험료로 더 큰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운서님, 암에 진단된 이후 완치 판정을 받기까지 몇 년 걸리는지 아시나요? 암에 걸리고 완치 판정을 받기까지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암 치료 후 5년간 추적 검사를 통해 암이 재발하지 않아야 완치가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만큼 암은 재발도 많이 하고 전이도 많이 된다는 말이죠. 또한 진단비는 원발암 진단 이후 전이암, 재발암, 잔여암 진단 시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지만 치료비의 경우 암으로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진단 후 10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암 치료의 방법도 정말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은데요. 준비만 잘 해놓는다면 이제는 암도 불치병이 아니다라는 부분 우리가 정말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오늘 이야기해주신 암 주요 치료비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암 치료의 경우 나라에서 지원되는 급여 치료는 비교적 저렴하게 치료가 가능하지만 고액의 비급여 치료를 받게 된다면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손보험으로 이를 준비하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암 치료는 통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일 통원 한도 20에서 25만 원이 넘어간다면 나머지 금액은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비급여 치료를 대비하기 위해 진단비만 준비하시기에는 금액이 너무 부담될 뿐 아니라 이후에 전이암, 재발암, 자녀암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하여 보장의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각종의 암 주요 치료비를 적절히 준비하셔서 예후가 좋은 고액의 암 치료를 돈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성비 있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암, 과거에나 지금에나 무서운 질병의 대명사로 꼽히고는 하는데요. 준비 없이 암을 맞이한다면 누구보다 무섭지만 탄탄하게 대비가 되어 있다면 치료하지 못할 질병도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한 날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객님들의 재산과 행복을 지켜드리는 보험 전문가 박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인의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병 암. 이 암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공감하고 계실 텐데요. 그것을 보험으로 대비할 때 암 주요 치료비라는 담보로 꼼꼼하게 준비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질병인 암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저는 조금은 마음이 놓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두 번째 주제까지 여러분께 정말 유익한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어느덧 오늘 마지막 주제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마지막 주제도 정말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라고 하니까요. 끝까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보험을 잘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 관련해서 김동호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또 준비해 주신 내용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보험을 가입하시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나운서님, 네. 아나운서님께서는 보험을 어떤 관계의 설계사분에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누구나 그렇듯 아주 흔한 상황이죠. 저의 친척분께서 보험을 하고 계셔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님들과 시청자분들께서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보통 지인과 친인척 설계사분들을 통해서 많이 가입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변 지인 설계사들에게 가입을 하신 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요. 보장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믿고 가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신입 설계사분, 신입 전문가분들에게 가입을 하여 피해를 보시거나 2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가입과 해지를 반복하면서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당장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면 사실상 주변 지인들 중에서 믿을 수 있을 만한 분들을 찾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기는 또 불안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가입을 했을 때 잘 가입된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믿을 만한 지인을 좀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누구에게 가입을 하더라도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꿀팁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될 내용은요. 갱신형 담보 혹은 갱신형 보험을 피하라입니다. 아나운서님, 네. 아나운서님께서는 갱신형 보험이 언제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 보험으로 알고 계신가요? 갱신형 보험, 보통 이 납입 기간이 30년이나 20년 정도 되는 기간까지 납입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나운서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과 고객분들께서도 그렇게 20년 혹은 30년인 납입 기간만 채우면 된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구조를 그래프화 시켜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과는 달리 갱신형 보험은 보험이 해지되는, 즉 보험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납입 기간이 20년 혹은 30년으로 정해져 있는 보험이라고 할지라도요. 특약사항에 갱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면 그 담보는 납입이 완료되지 않고 평생에 걸쳐 보험료를 내야 하는 갱신형 보험인 것입니다. 그래프에서도 보여지듯 갱신형 보험의 장점은 처음 가입할 때 저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병원을 갈 위험도도 같이 증가를 합니다. 이것을 위험률이라고 하는데요. 이 위험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험료는 대폭 상승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20, 30대의 갱신폭이 몇천 원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50, 60대의 갱신폭은 최대 10만 원 이상의 상승폭을 보이는 경우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병원을 자주 안 가는 게 일반적이죠. 건강하니까요. 그런 젊은이들은 평생에 걸쳐서 이를 지속하게 됩니다. 몇천 원 수준의 보험료 상승은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 상황이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갱신폭이 크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미 보험료를 20년 혹은 30년 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폭 상승한 보험료를 또다시 20년, 30년 더 내라는 상황이 닥칩니다. 여기서의 리스크는 뭐냐면 이제는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어가고 있고요. 심지어 병원을 자주 찾게 되는 연령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님께서는 이렇게 보험료를 계속해서 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아나운서님께서는 갱신형 보험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보험료가 인상된다라는 걸 알고 나서는 가입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입하실 분들은 정말 찾아보기 힘드시겠죠. 이미 20년, 30년 보험료를 내왔으면 이제는 사실상 무료로 90세든 100세든 보장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싸지는 보험료를 평생 내라는 것인데요. 이런 리스크를 방지하려면 갱신이 되지 않는 보험이나 나이에 따라서는 20년 갱신 혹은 30년 갱신처럼 20, 30년간 보험료가 변하지 않는 갱신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 갱신형 보험이라는 것은 5, 60대 어르신들이 비갱신형 보험을 가입하시기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싸게 가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나온 상품인데요. 이것을 젊은 사람들이
싸다라는 이유만으로 가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5, 60대에 20년 갱신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70세, 80세까지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갱신형의 장점인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이점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갱신형 보험은 젊었을 때 보험을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의 노후에 작은 보장이나마 받게 하기 위한 그런 가입하는 용도로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 30, 40대 젊은 분들이 가입하시기에는 갱신형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부담이 큰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께서는 꼭 비갱신형 보험을 선택하셔서 20년만 내면 90세든 100세든 무료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을 가입을 하셔서 노후의 지출 리스크를 없애는 방향으로 보험을 설계하셔야 인생 전반에 걸친 재무 설계가 용이해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갱신형 보험은 오히려 이 확실하게 필요한 연령대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비갱신형의 장점이나 특성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반대로 비갱신형의 경우 어릴수록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10만 원 이하로도 충분히 보험을 가입이 가능하며 20년만 내면 평생 무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갱신형 중에서도 20년을 내고 30세까지만 보장을 받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30세에 보험이 끝나는 보험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보험들은 대하보험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비갱신형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짧게 끝나는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나중에 30세가 되어서 보험을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10만 원 이상의 부담스러운 금액을 또다시 20년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셀프로 갱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항상 20년만 내면 100세든 90세든 100세든 무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셔야 재무 설계상 미래의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가성비 있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자세한 내용은 오늘 처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납기가 정해진 상품에서도 갱신형이라는 특약이 있다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야 한다라는 사실이 조금은 충격적이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설명을 해드리면 아무도 가입하지 않으시기에 일반적인 영업사원분들께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정말 보험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다음 내용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유용한 꿀팁은 어떤 팁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내 보험에 특정, 말기, 다발성, 중증 등의 이름이 들어간 보험의 가입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특정이라는 것은 수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만 걸려야 하는 상황인 건데요. 대부분의 설계사들은 이런 특약들을 싸다는 이유로 혹은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가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보험료는 20년간 내셔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물을 뒤집었으면 얼마를 준다 라는 느낌인 건데요. 가장 흔한 걸로는 휴일 대중교통 상해 사망이라는 담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담보는 휴일에 빨간 날이죠. 이런 휴일에 내 차가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우연히 외래적인 요인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이 세 가지를 동반한 사고로
사망을 해야 보험금을 준다는 황당한 특약입니다. 이 휴일 대중교통 상해 사망. 저는 처음 들어보는 특약의 이름인데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네요. 전문가님, 이런 특약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특약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요. 아마 내보험을 살펴보시면 정말 하나씩은 들어있을 수도 있는 굉장히 흔하게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어떠한 상황이 되어야 준다라는 특약은요, 가입을 피해 주시는 게 좋고, 예를 들면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일반암 진단비, 이런 것들처럼 어떠한 질병으로 인한 수술을 하면 바로 지급을 해준다. 어떠한 상해로 수술을 하면 바로 지급을 해준다. 혹은 어떠한 암이든 진단 코드만 맞으면 지급을 해준다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말기, 중증, 다발성과 같이 되어 있는 담보들은 반대로 얘기하면 초기에는 안 줄 거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요즘은 나라에서도 건강검진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예전 7, 80년대에는 이런 혜택들이 적었기 때문에 말기도 비교적 흔했지만 25년인 현 시대에는 대부분 초기에 발견이 되며 빠르게 치료가 가능한데요. 이런 시대에 저렇게 말기나 중증만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 보장을 받을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말기나 중증처럼 받기 힘든 보험의 대표적인 것들이 존재하나요? 네, 그런 말기나 중증, 즉 중대한 질병에 대한 보장을 하는 보험은 바로 CI 보험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모든 보험들은요, 진단 코드만 맞으면 바로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 이 CI 보험이라는 녀석만 어떠한 조건을 보게 되는데요. 암을 예로 들면 1.2mm 이상의 침륜암이라는, 혹은 뇌를 예로 들면 25% 이상의 영구적인 후유장애처럼 초기에는 받기 힘든 조건들을 붙여서 지급을 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또한 지금 법적 분쟁이 가장 많은 보험 중에 하나로도 굉장히 유명한 보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는데 가장 피해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보험을 준비하는 게 좋은지 팁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실비가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 고정 지출을 커버할 수 있는 진단비를 가입해 주셔야 되고요. 진단비로 다 끝나기 준비가 버겁기 때문에 치료비 또한 잘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술비를 어떠한 상황에서든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잘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주택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이 두 보험은 각각 10,000원대면 충분합니다. 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불안감에 의해서가 아닌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셔야 하고,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안전장치의 역할로서만 가입을 해주셔야 미래의 저축에 더욱더 신경을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화면으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